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한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한입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특히 이 뇌 활동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리듬, 이 뇌파는 뇌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이 뇌파를 통해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뇌파를 체크하게 됩니다.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장애, 수면 장애, 치매 등의 이런 증상과 질병들을 접근을 할 때 뇌 기능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다양한 증상들의 총합인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뇌파를 참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뇌파와 자율신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파와 자율신경 기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주세요.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온몸이 보내오는 다양한 이상신호의 총합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실조는 질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증상들의 집합체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받게 되는 웬만한 검사로는 그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병으로 인정받기도 사실 곤란한 질병인 것도 있습니다. 특정 부위의 어떤 시린감이나 특정 부위의 열감이나 어지럼증, 가슴 답답, 목 막힌 듯한 갑갑한 느낌, 아침마다 느끼는 두통, 온몸이 조이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 이런 증상들은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정확한 수치로 계량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의학적인 검사나 혈액학적인 검사 등으로 알아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의학적인 검사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뇌파를 체크해보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뇌파 측정을 통해서는 신체 각각의 활동성 외에도 감정적인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는가, 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감각적인 이상 증상을 느끼고 있는가, 또 안정적이고 편안한가, 그런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이 뇌파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말초신경괴는 중추신경인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손과 발과 전신에 분포해서 감각과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인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인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양해서 땀, 체온, 순환, 감각, 통증, 호흡, 소화 같은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조절하는 신경이고요. 분노, 공포, 우울 같은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조절돼야 되는 생명 활동들은 뇌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뇌파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을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같은 화학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다양한 몸의 이상 증상들은 그대로 뇌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뇌의 상태와 자율신경의 상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뇌파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오르고 잠 못 자고 열감 생기고 온몸에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 것은 이 자율신경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감신경 항진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거나 또 각성 상태에서 생활을 해온 사람의 뇌파는 스트레스 뇌파인 베타파, 감마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이 잡혀서 몸이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도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는 사람의 뇌파는 안정적인 뇌파인 알파파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치료할 때 뇌파의 회복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분노, 긴장, 공포, 공황증 환자의 경우는 잠이 오거나 안정적이고 이완될 때 나오는
세타파와 델타파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진통제 같은 다양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신경 전달 물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의 도움으로 신경이 안정되고 잠도 자게 되고 약효 지속 시간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타의로 약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진료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이미 그런 약물들을 오랫동안 복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자의로는 안 되니까 타의로라도 효과를 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한의에서는 이 자율신경 기능 치료를 위한 한약을 처방하고 순환 체계를 회복해서 수승 화강을 돕는 다양한 약침 치료, 또 활성 에너지를 돕는 보조 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율신경 기능은 타의적으로 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 회복과 함께 뇌파가 회복되는 건 당연합니다. 온몸에 나타났던 복잡하고 다양한 이상 증상들, 그리고 오랜 질병으로 지치고 우울하고 화가 났던 감정적인 문제들까지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뇌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온몸의 이상 증상의 종합체인 자율신경 실조증은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면 둘수록 균형은 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뇌파와 자율신경 기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란 것은 온몸에서 이상 신호가 생기는 증상들의 총합이라는 것, 그리고 뇌의 상태는 자율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 뇌파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뇌파는 여러 가지 약물에 영향을 받는다, 또 자율신경을 회복한다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문제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